허지웅은 어릴 적 괴물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이나 드라큘라 같은 괴물들에게 매료되었죠. 괴물들의 외모에 흥미를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인간들로부터 배척당하는 모습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어린 허지웅은 글쓰기와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허지웅의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늘 갱지가 한가득 쌓여 있었죠. 허지웅은 거기에 이야기들을 적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학 교수였던 아버지와 부잣집 딸이었던 어머니 사이에서 허지웅은 부족할 것 없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허지웅이 15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된 후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이후로 아버지의 지원은 일체 없었습니다. 또 부잣집 딸이었던 어머니는 딸이라는 이유로 한 푼의 유산도 물려받지 못했죠. 그래서 대학 진학 후에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퀵 서비스, 텔레마케팅, 피팅 모델 등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죠. 수리잡을 병행하며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중 허지웅이 특히 잘했던 일은 텔레마케팅 일이었습니다. 날마다 어떻게 물건을 팔지 팀원들과 시나리오를 짰는데 허지웅의 시나리오가 매번 선택되었던 거죠. 이 일이 적성에 맞고 어린 팀원들을 잘 챙겨주던 부장님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회사를 다녔죠. 그리고 기다리던 월급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출근해보니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믿고 따르던 부장님이 팀원들의 2달치 월급을 들고 도망친 것이었죠. 결국 도망쳤던 부장님을 찾기는 했는데 돌아오는 해명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들도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될 거야. 허지웅은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좋은 어른이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받을 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생활비와 학비를 충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자 그동안 왕래가 없었던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직장이 자녀의 학자금 지원이 가능한 곳이란 것도 떠올랐죠. 술의 힘을 빌렸습니다. 소주 3병을 연거푸 마시고는 전화를 걸었죠. 대출 심사를 받듯 구구절절 열심히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거절이었죠. 허지웅은 또다시 좌절했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힘이 들었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홀로 설 수 있도록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식비가 부족해 1,000원에 10개들이 편의점 치즈빵으로 매일 끼니를 때웠습니다. 고시원 옆방 아저씨가 내놓은 짜장면 그릇에 밥을 비벼 먹기도 했죠. 이름 모를 선배가 밥을 쏜다고 하면 가서 열심히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매일 글을 썼습니다. 자신을 홀로 설 수 있도록 해줄 무기가 바로 글쓰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컴퓨터 앞에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앉아있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글쓰기는 평생 허지웅을 먹여 살려줬습니다. 대학 시절 오마이뉴스 사회부 인턴을 시작으로 영화 주간지 필름 2.0, 프리미어, 그리고 월간지 GQ에서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영화 평론가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고 각종 영화제의 심사위원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허지웅이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린 계기 역시 한 영화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심영래 감독이 만든 2007년작 디워를 두고 디워 강풍이라는 표현으로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이 계기가 되었죠. 당시 영화 디워는 3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대작이었습니다. 게다가 스타 연예인의 작품인 만큼 개봉 전부터 큰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영화의 완성도를 두고 평론가들의 많은 비판이 있었고 이런 비판적 시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디워의 일부 팬들 간에 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진중권, 이송일과 함께 허지웅도 당시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허지웅의 해당 블로그 글에는 거의 2,000개에 달하는 기록적인 숫자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허지웅은 이후에도 몇몇 글들로 인해 크고 작은 논란에 휩싸여 곤욕을 치렀지만 동시에 촌철살인 독설가 이미지가 구축되었습니다. 점차 인지도가 쌓이고 방송계에서도 러브콜이 들어왔죠. 대표적으로 썰전과 마녀사냥이 있었습니다. 특히 마녀사냥에서는 무성욕자 캐릭터로 크게 이목을 끌었습니다. 허지웅은 2010년 결혼 후 약 1년 뒤 이혼을 했었는데요. 이혼이라는 큰 사건을 겪은 후 무성욕자가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지웅은 이혼의 이유를 자신이 배우자에게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회고했는데요. 이혼 당시 54kg까지 몸무게가 줄어들 만큼 크게 상심했다고 합니다. 성욕이 없다는 돌싱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허지웅에게 매력을 느꼈습니다. 말끔한 외모에 시크한 성격, 뇌생남 이미지, 왠지 모르게 모성애를 자극하는 기운 등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캐릭터가 방송계에 탄생한 것이었죠.
이러한 인기는 꾸준히 이어온 집필 활동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에세이집 버티는 삶에 관하여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 베스트셀러에 오릅니다. 이후 2016년엔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해 더 친숙하고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래는 예능 출연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 했지만 시골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를 밖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출연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허지웅은 청소에 집착하는 깔끔한 모습과 스타워즈 피규어를 애지중지하는 덕후 기질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활동을 이어가던 중 어느 날 허지웅의 SNS에 글 하나가 올라옵니다. 혈액암의 일종인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부터 붓기와 무기력증이 있었는데 그것이 큰 병의 징조였던 것입니다. 허지웅은 약속된 일정들을 깔끔히 매듭짓고 항암 치료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병에서 이기고 돌아오겠다는 글 속의 다짐이 무색하게 항암의 과정은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온몸이 부어올라 물건을 짚는 것도 힘이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구역질이 계속되고 사흘간 딸꾹질이 멈추지 않기도 했습니다. 무언가를 먹으면 토하기 일쑤였죠. 그러던 어느 날 밤 허지웅은 위험한 생각을 합니다. 죽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죠. 남아있던 모든 마약성 진통제와 수면제를 먹고 잠에 듭니다. 몇 번을 잠들었다 깨길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무언가 확신을 얻은 듯 정신을 차리고 다시 모든 걸 토해냅니다. 후에 허지웅은 그 시간을 그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밤 그렇게 위험하고 치열했던 시간을 보내던 중 누군가의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방송을 하다 알게 된 형, 방송인 유재석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내용이 담긴 유재석의 안부 문자 한 통은 최악의 하루를 보내고 있던 허지웅에게 다시 보통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허지웅은 다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병과 싸우는 것이 거짓말처럼 쉬워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버티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암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허지웅은 암을 알기 전보다 암 이후의 삶이 훨씬 건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배울 일 없을 줄 알았던 요가를 배우고 꾸준히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도 달라졌습니다. 투병 이후 사람이 많이 둥글둥글해졌다고 말이죠. 실제로 허지웅에게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론가였던 허지웅은 더 이상 누군가를 비평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재혼 생각이 절대 없다던 그였지만 이제 좋은 사람이 생기면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삶을 버텨낸다는 것이 혼자서 해내긴 버거운 일이란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 허지웅은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꿈을 말하고 다닙니다. 20대 시절 책 살 돈이 없어서 힘들었던 자신의 경험을 다음 세대는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허지웅은 좋은 어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신은 운이 없어서 좋은 어른을 별로 만나보지 못했고 그래서 그에 대한 갈망이 크다고 말했죠. 그는 좋은 어른의 태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장 근사한 것을 선사하는 모습. 허지웅은 글쓰기와 이야기를 통해 그 일을 실천하는 중입니다. 이제 첫 발걸음을 뗀 유튜버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